안녕하십니까. 한국사 불곰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고요. 여러분들하고 앞으로 특히 지금 소방직인데 소방직 한국사를 같이 함께 수업을 하고 여러분들 합격을 위해서 이렇게 만나게 되어가지고 정말 반갑습니다. 저 소개를 간단하게 좀 해드리면 저는 지금까지 불곰 한국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속된 말로 음지에서 좀 활동을 하다가 이번에 좋은 기회로 김재규 학원과 첫 인연을 맺게 되어서 노량진으로 입성을 하게 되었고 그 첫 번째로 여러분들 소방직 준비하시는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강의라고 한다면 공무원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소방직도 그렇고 그러니까 고시 한국사 그러니까 공무원을 준비하기 위한 모든 한국사의 강의 자체가 뭔가 좀 교양적인 또는 알고 보면 쓸데없는 잡다한 지식, 알쓸신잡스러운 그런 어떤 쓸데없는 어떤 썰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붙어 있는 강의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거의 한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국사, 공무원 한국사, 경찰 한국사 기출문제를 계속 분석을 해왔고 분석을 해본 결과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여러분들을 합격을 위해서는 크게 도움은 안 된다라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강의 방식은 그런 어떤 교양적이고 전공적스러운 그런 이야기는 다 빼고 정말 여러분들 합격을 위한 핵심 포인트 위주의 강의를 진행을 하는 것이 제가 추구하는 불곰 한국사만이 추구하는 강의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구하는 강의 방식 잠깐 한번 보시죠. 관직을 크게 문산계와 무산계로 나눴다라는 거. 관직제를 문산계와 무산계로 나눔으로써 성종 때 관직제가 완성이 됐다라는 거 기억나셔야 돼. 그러니까 당연히 목종 때 전시과를 고치면서 이거를 반영을 해야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실제 관직을 18과로 나누어 가지고 구분해서 지급했다. 그러면 이게 해결된 거지. 인품을 반영했다라는 것이 이제 해결이 된 거지. 인품을 반영한다 안 한다. 이때 오면 인품을 반영하지 않아도 되더라는 거야. 않아도 되더라는 거야, 이제는. 객관적인 토지 분급 체계가 마련이 됐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성종 때 관직 체계가 마련이 됐기 때문에. 다만 전현직 관료를 대상으로 하는 건 고쳐지지 않았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신진 관료들에게 분급해줘야 할 수조권 설정 토지가 부족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겠죠. 그죠? 어쨌든 아직까지는 이게 안 바뀌었다. 전현직은 그대로 간다. 자, 그 다음 하나 더. 자, 개정 전시과 때부터 뭐가 시작이 되냐면 군인전 지급이 시작이 됩니다. 군인전 지급이 시작됩니다. 이제 빈칸으로 해놓은 거는 무조건 여러분들 외우셔야 돼. 군인전 지급 시작이 언제부터다? 개정 전시과 때부터다. 됐죠? 개정. 자, 그 다음에 외유 잡직을 제18과로 편입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문산계와 무산계로 나눠가지고 관직 체계를 마련을 해놨으니까 이제는 뭐 해야 돼? 중앙관청의 말단 서리직에 있는 애들까지도 토지를 분급해 줄 수 있는 체계를 마련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정상적인 순리잖아. 그죠? 그래서 외유 잡직을 제18과로 편입을 했다. 다시 말하자면 중앙에서 근무하는 중앙 관료들, 쉽게 말하자면 좀 바꿔 얘기하면 경관직, 그죠? 중앙 관료들에 대한 분급 체계는 개정전시과가 마련됨에 따라 이제 완성이 됐다라는 거죠. 그죠? 중앙까지는 완성이 됐어. 다만 제18과에 포함되지 않는, 그죠? 제18과에 포함되지 않는 지방의 향리 이속, 그죠? 지방의 향리 이속들은 그래도 대우는 해줘야 되니까 얘네들은 한외과라 그래가지고 한외과로 편성을 해서 전직만 지급했다. 그래서 한외과라는 이 키워드가
출제위원들이 장난질을 많이 칩니다. 한외과가 여기 가면 없어지건 또. 되죠? 자, 아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개정전식과 전현직 관료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러다 보니까 신진 관료들에게 지급해야 할 토지 부족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목종 다음에 누구야? 목종 다음에 현종이죠. 그죠? 현종 때 무슨 일이 있어서 거란의 2차, 3차 두 차례의 침입을 겪죠. 현종을 거치면서 문종 때가 되면 전식과 체제가 이제 완성이 됩니다. 완성이 된다고. 자, 봅시다. 그러면 일단 요것부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니까. 예? 토지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이제는 뭐다? 현직 관료 중심으로. 현직 관료 중심으로 개편을 했다라는 거죠. 지급 대상을. 됐습니까? 그러면 누가 화가 나? 고위 관직에 앉아있던 퇴직 관료들이 화가 날 거 아니야. 우리는 어떻게 대우해 줄 건데. 그죠? 또는 지금 현재 고위 관직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뭐야? 그럼 나 퇴직하면 노후 관리는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좀 이제 대우를 해주는 거지. 그래서 5품 이상의 고위 관직자들에게는 공음전이라는 명칭으로 달래줬다는 거죠. 됐죠? 그래서 고위 관료나 퇴직 관료들에게는 뭘 지급한다 이제? 공음전을 지급해가지고 이거는 뭐? 세습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줬잖아. 그래서 이걸 경제적 기반으로 해가지고 요거를 경제적 기반으로 해가지고 성장한 애들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문벌 귀족이 되는 거지. 내용이 좀 많죠. 제가 이제 설명을 좀 하다 보니까 좀 뭐 많아지는 거고. 예. 자, 봅시다. 그 다음에 거란 침입 격퇴에 따른 이게 무슨 얘기야? 그 이전의 선왕 때가 바로 현종 때니까 현종 때 거란 두 차례 침입이 있었잖아. 2차 침입, 3차 침입. 그러면 무반들에 대해서도 좀 대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막아줬으니까. 그래서 거란 침입에 따른 침입을 격퇴해 준 거에 대한 대가로 군인들에 대한 처우가 개선이 됐다고요. 됐죠? 이거는 이제 정말 이제 이해와 여러분들 암기가 같이 좀 돼줘야 돼. 알겠죠? 그래서 거란 침입 격퇴에 따른 군인에 대한 처우가 개선이 됐다. 그 다음 보세요. 이제 전식과가 완성되잖아. 완성이 되면 굳이 한외과를 설치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그래서 지방의 향리 및 이속, 예? 이런 사람들도 어디로 다 편입시켜버려? 제18과로 편입시킴에 따라 뭐가 한외과가 소멸이 된다고 이제는. 자, 이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식과가 완성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되죠? 이런 거, 뭐 시계임이 이런 거지. 여때는 개정전식과 때는 공무원으로 따지면 국가직 공무원하고 지방직 공무원을 차별 두는 거잖아. 그럼 이때는 차별을 안 둬야지. 전식과가 완성되는 거지. 그죠? 그 다음 또 경정전식과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키워드가 또 나옵니다. 노병, 탐라, 왕족, 공장 이런 사람들. 그래서 무산계 그러니까 여기 성종 때 마련했던 무산계. 그래서 무산계 전식과도 여태 완성이 됩니다. 또 무산계. 선생님 무산계가 뭔지 모르겠어요. 복습 안 한 거야. 복습 안 한 거야. 지금 시간 관계상 그거 다시 또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 무산계 전식과 완성이 또 되고 승려 지리업 이걸 뭐라 그러냐면 별사전이라 불렀어요. 별사전. 그래서 무산계 전식과 그다음 별사전 이것도 경정 전식과임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키워드로 작용이 될 수 있으니까 정리를 꼭 해두시라. 소방직 한국사는요. 뭐 작년 2018년 하반기 때부터 공개된 기출문제 그리고 지금까지 뭐 기껏 해봐야 한 2회분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것만 가지고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 당장 결론을 내리기는 힘들지만 일단 공개된 기출문제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공무원 한국사, 경찰 한국사 보다는 약간 수준이 낮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뭐 고등학생들이 치르는 수능 한국사하고는 전혀 뭐 비교 대상은 안 되죠. 어렵죠. 어렵긴 한데요. 어찌되었든 이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 하면 소방직 한국사를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지금 처음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공무원 한국사 강의, 경찰 한국사 강의 이런 쪽으로 따라가시면 안 된다라는 점입니다. 소방직 한국사는 소방직 한국사 나름대로의 출제 유형과 그리고 그 기조가 정해져 있는 걸로 저는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난이도에 맞게 그리고 그 출제 경향에 맞게 제가 수업을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소방직 한국사, 불곰 한국사를 믿고 따르시면 되겠습니다.